자, 오늘은 다소 안녕하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초반 시작은 좋았습니다. 왜냐,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웰이 나와가지고 정책 조율 확실하다면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강도 높은 경기 지원책,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즉 돈을 찍어서 더 뿌린다면 경기 회복은 더욱더 빠르고 뚜렷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 증시가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랑 경기부양책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낸시 팔로시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딴청을 피운다. 그냥 대선 전까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을 지시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 돈 더 안 찍는다고? 그러면 안 해. 상승 안 시켜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금까지 쫙 다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에 이어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반등하게 되면 미국 증시에도 안 좋고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안 좋겠죠. 자, 암호화폐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소식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 비트코인도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가격 떨어져서 1550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지 않은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상황은 역전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반 소셜 노래방 앱 썸씽이 라인 블록체인과 서비스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썸씽은 라인과 함께 일본 사업에 빠르게 안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안타깝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제 재밌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소식이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존 메가피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이 탈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었죠. 본인 입으로 나는 세금을 낸 적이 없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러다가 진짜 잡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EC마저도 존 메가피가 불법적인 ICO 홍보를 트위터상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그에게 걸어버렸다는 것인데요. 트위터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 당하게 생긴 존 메가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파생 상품 제공을 일절 금지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극단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이 개인용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파생 상품 거래소를 약간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뚝배기를 정통으로 얻어 터진 비트맥스 같은 경우 이더리움 선물이 반토막 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 해시레이트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체인링크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인데 디파이 중심의 레이어 1 플랫폼인 레딕스가 체인링크에 오라클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라이트코인. 너무 오랜만에 발음을 하는 이름이라 낯설기까지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이번에 라이트코인의 익명성과 확장성 발전을 위한 민불윈불 테스트넷을 드디어 가동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테스트넷이 출시되면서 라이트코인에 대한 약간 상승이 있었으나 지금 비트코인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은 이오스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오스 관련해가지고 구글 호재가 나왔죠. 구글 클라우드가 이오스 블록 생산자 후보로 블록체인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블록원은 구글 클라우드가 이오스 거버넌스 표를 입찰할 수 있는 조직인 이오스 네트워크 블록 생산자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오스 측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측에서 이오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확실한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소식에 힘입어서 이오스가 살짝 올랐었는데 지금도 약간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정말 간만에 좋은 기회를 날리고 있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전 골드만삭스의 CTO를 블록원 자문위원장으로 함유를 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Yearn Finance 한때 코인당 44,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무시무시한 코인인데요.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번에 프로젝트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짜투리 정보도 투자를 하시려면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0일 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녹아버릴 수 있다. 알트코인들에게는 매우 유감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러지의 CEO가 최근에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1세기 투자자들은 20세기 아이디어를 고집하다가 수조원 손실을 냈다. 금 같은 경우 19세기에 이미 정점을 찍어버렸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다. 비트코인 가지야라고 다시 한번 외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이 해외 유명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 같은 경우 올해 2010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에 만약에 동등하게 1달러씩을 투자를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수익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1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공평하게 1달러씩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를 했었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상승률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잔잔하죠, 보면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금이 비트코인을 앞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시간이 갔을 때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비트코인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후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0년 후까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크게 성투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 금융 리서치 기업인 헤지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CEO 키스 맥컬러포라는 사람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주술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매수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44만 9,9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투 물량은 전혀 손댈 생각이 없고요. 그냥 가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방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투 물량 같은 경우는요. 뭐 내가 엄청나게 자신이 있다, 나는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주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빵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은 계속 들고 있으면 변동성 심하더라도 점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의 돈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미니 상승 채널을 깨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일단은 1539불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갔죠 지금. 그래서 그 근처에서 방황하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 샤크스라는 분석가는 OBV라는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서 더 큰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깜짝 상승을 해가지고 11,50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트윗을 최근에 남겼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함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으나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당분간은 비트코인 손 안 대고 트위터도 손 안 대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다.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의견을 남긴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금 움직임을 보시면은 달러를 더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대선 전까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반등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투자를 잘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